법치가 무너진 거예요. 대법원장한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궁극적인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화염병이 뭐 대법원장한테 지금 최초로 대법원장한테 데려가는데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경찰청장님. 네. 대한민국이 뭐 민노총 나라입니까? 결코 그럴 도대체가 유성기업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폭행하는데 바깥에 있는 경찰들 조치했어요? 네, 저희가 나름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냥 보고 있으면은 경찰청장이 바로 직위 해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장부터 시작해서. 아니 도대체가 경찰의 기강이라는 게 뭐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걸 경찰이 보고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그 직위 해제 절차를 밟아가 지켜야지 될 거 아닙니까? 민노총이 경찰을 우습게 보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해서 지금 그 진상을 확인하고 지금 보세요. 김천시청 난입했잖아요. GM 사장실 난입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또? 공공기관이 다 난입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놔두니까 민노총 경찰 위에 민노총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만약에 그런 보고를 장관도 계신데 그런 보고 받으면은 바로 그 직위를 물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경찰에 힘이 실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 무슨 민노총 나라입니까? 의원님,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요. 예. 경찰 공권력 위에 눈치 본다고 장관 눈치 봅니까? 장관이 운동권 출신이라서 경찰청장이 장관 눈치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예, 의원님,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법 위에 군림하는 행위 또 이런 사적인 린치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그거 장관께서 얘기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한 게 2주밖에 안 됐다고. 아니, 바로 그러면은 예. 장관이 이 국회에 와가지고 그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겠다. 똑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러면 경찰청장께서 장관을 믿고 바로 조치를 하고 그거를 막지 못한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경찰서장에 대한 부분도 인적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그냥 놔두면은요. 여러분들 이제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알아요?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공권력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법은 법대로 무너지고 경찰은 경찰대로 무너지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노총밖에 없습니까? 이 나라가? 의원님, 그 문제는 분명히 저나 경찰청장이나 의원님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그냥 어떻게 그런 사적인 린치 행위 같은 것 용납이 되겠습니까? 다만 의원님 상황을 저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제일 처음에 경찰 본대가 출동하는 시간은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거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화문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이거 보안법 위반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 유업 여부를 이런 살펴보고 부분은요. 있습니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 11조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징역 10년 이상을 받습니다. 경찰청장께서. 이거 지금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하고 피켓 들고 있으면은 분명한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경찰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대놓고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대놓고 경찰 앞에서 폭행하고. 이 문제 우리 장관님이 좀 강하게 지시를 하세요. 법은 법대로
딱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겁이 나가지고 민노총 겁나가 대한민국 살겠어요? 예, 의뢰 알겠습니다. 예, 분명히 예, 기준을 세우고 또 엄격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이석기 해화전화국 문제가 나오는데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소방청장님. 네네, 전에 들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은 해화전화국 터지면은 외국 통신 거의 다 마비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 대책을 세우는 겁니까? 네, 의원님 한번 다시 한번 더 대책을 하겠습니다. 지금 KT 문제가 한간에서는 그냥 뭐 과실이라든지 뭐 또 이런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한번 이렇게 시험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동신구 하나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기 이제 맡아야 될 경찰, 소방, 또 총괄 우리 장관께서도 계시는데 만약에 역으로 해화전화국 이석기 같이 해화전화국 문제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마비되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거지. 그 대책이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해화전화국에 대한 방어 대책이 있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문제는 벌써 몇 년 전에 코로나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해화전화국에 대한 이 통신구 하나가 지금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덜썩덜썩 하는데 그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화전화국에 대한 방어 대책이 있는 건지 그거 좀 자료 한번 줘보세요.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장관님한테 우리 그 전체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 좀 다뤄가지고 종합 대책이 도대체 뭔지 이거는 이제 국가 신뢰도의 문제하고 굉장히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국 수석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민노총, 참여연대, 민변의 나라가 아니다. 뭐 표현이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장관님 그거 표현 맞습니까? 예, 조국 수석이 어떤 차원에서 쓰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점도 역시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누구도 특권이나 법에 군림할 수 없다라는 문재인 취지를 정권 하고 1년 6개월 동안 벌어졌던 일들이 종합 세트가 나온 거예요. 종합 세트가. 무소불위의 참여연대, 법위의 민노총,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민변. 이 종합 세트가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공권력이라는 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어찌 되는 건 저는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단지 하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법도 무너지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참여연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통제 하나 못하고, 민노총이 전국 온 곳에 가가지고 기업주들 다 목 조우고, 민노총이 지금 얼마나 늘어난지 아세요? 지금 언론방송 장악하고 이제 포털 장악까지 들어갔잖아요. 이 상황이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세요. 대책을. 또 하나는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이재명 씨 지금 선거법 위반 문제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선거법 위반 관련한 게 기간이 2주도 안 남았잖아요. 예, 공소시효가 예. 공소시효가 2주도 안 남았는데 대책이 있어요. 예. 도대체가 이 나라가 왜 이러냐고요. 선관위는 그런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분명하게 나오면은 선관위가 조사를 들어가서 공소시효 전에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지금 경찰은 경찰대로 암만 해봐야 경찰 우습게 바쁘고
심지어 이제 대통령 아들 취업 문제까지 들고 나왔잖아요. 선관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미 그 검찰에다 넘겼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조사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새로운 사건들이 지금 경찰에서 새로운 사건들을 걸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관위가 이 문제를 공소시효가 지금 2주도 안 남았는데 1번만 드리죠.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하냐는 겁니다. 아니 그냥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냥 선관위도 뒤로 빠지고 경찰도 아니고 민노총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소방은 대책 없이 그냥 사고 나면 뒤에 가서 지금 우연한 사고가 봅니까? 가스 지난번에 폭발 사건도 우연히 보시고 지금 이 KT 통신구도 우연히 보고 어떻게 우연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국가 보안의 문제가. 그걸 그냥 그렇게 보세요? 아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나던 사건들이 지금 연달아 일어났잖아요. 소방 관련 소방청장님. 그게 해외 근로자가 풍덩 떼어가지고 그 사건이 터졌다고 보세요? 참. 선거관리 우리 사무총장님 네. 좀 조사하셔서 빨리 기간 끝나기 전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빨리 조치해 주세요. 예,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장님, 네. 장관님 같이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건들이 이 한 달 사이에 벌어졌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그럼 그것을 그냥 우연히 이렇게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국민들은 되게 우려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우려가 기후가 되도록 철저한 조사도 하고 대책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저 지적 감사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부가 무책임이나 무질서, 무법을 방관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보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혹시 어떤 다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연관이 된 건지 아니면 뭔가 우리들 스스로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인지 저희들이 꼭 따지고 분명히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궁극적인 내용은 다른 내용이죠. 화염병이 뭐 대법원장한테 지금 최초로 대법원장한테 들어가는데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경찰청장님, 네. 대한민국이 뭐 민노총 나라입니까? 도대체가 유성기업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폭행하는데 바깥에 있는 경찰들 조치했어요? 네, 저희가 나름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냥 보고 있으면은 경찰청장이 바로 직위 해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장부터 시작해서. 아니 도대체가 경찰의 기강이라는 게 뭐예요? 그 부분에 아니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걸 경찰이 보고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그 직위 해제 절차를 밟아가 시켜야지 될 거 아닙니까? 민노총이 경찰을 우습게 보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해서 지금 그 진상을 확인. 지금 보세요. 김천시청 난입했잖아요. GM 사장실 난입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또? 공공기관이 다 난입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놔두니까 민노총 경찰 위에 민노총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만약에 그런 보고를 장관도 계신데 그런 보고 받으면은 바로 그 직위를 물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경찰이 힘이 실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 무슨 민노총 나라입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요
경찰 공권력 위에 눈치 본다고 장관 눈치 봅니까? 장관이 운동권 출신이라서 경찰청장이 장관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가?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분명히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래저래 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법 위에 군림하는 행위 또 이런 사적인 린치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그거 장관께서 얘기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한 게 2주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은 장관이 이 국회에 와가지고 그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겠다. 똑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러면 경찰청장께서 장관을 믿고 바로 조치를 하고 그것을 막지 못한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경찰서장에 대한 부분도 인적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그냥 놔두면은요 여러분들 이제는 어떤 사태가 벌어진지 알아요? 뭐가 그래 두렵습니까? 공권력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법은 법대로 무너지고 경찰은 경찰대로 무너지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노총밖에 없습니까 이 나라가? 그 문제는 분명히 저나 경찰청장이나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냥 어떻게 그런 사적인 린치 행위 같은 것 용역되겠습니다. 다만 상황을 저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제일 처음에 경찰 본대가 출동하는 시간은 좀 자, 그거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이거 보안법 위반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 위법 이런 부분은요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 11조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징역 10년 이상을 받습니다. 경찰청장께서. 이거 지금 나는 공산당이 좋아야 하고 피켓 들고 있으면은 분명한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경찰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대놓고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대놓고 경찰 앞에서 폭행하고 이 문제에 우리 장관님이 좀 강하게 지시를 하세요. 법은 법대로 딱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겁이 나가지고 민노총 겁나가 대한민국이 살겠어요? 분명히 기준을 세우고 또 엄격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치가 무너진 거예요. 대법원장한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궁극적인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화염병이 뭐 대법원장한테 지금 최초로 대법원장한테 데려가는데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경찰청장님. 네. 대한민국이 뭐 민노총 나라입니까? 결코 그럴 도대체가 유성기업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폭행하는데 바깥에 있는 경찰들 조치했어요? 네, 저희가 나름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냥 보고 있으면은 경찰청장이 바로 직위 해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장부터 시작해서. 아니 도대체가 경찰의 기강이라는 게 뭐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걸 경찰이 보고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그 직위 해제 절차를 밟아가 지켜야지 될 거 아닙니까? 민노총이 경찰을 우습게 보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해서 지금 그 진상을 확인하고 지금 보세요. 김천시청 시청 난입했잖아요. GM 사장실 난입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또? 공공기관이 다 난입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놔두니까 민노총 경찰 위에 민노총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만약에 그런 보고를 장관도 계신데 그런 보고 받으면은 바로 그 직위를 물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경찰에 힘이 실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 무슨 민노총 나라입니까? 의원님,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 우선- 이런 식으로 가면요. 예, 경찰 공권력 위에 눈치 본다고 장관 눈치 봅니까? 장관이 운동권 출신이라서 경찰청장이 장관 눈치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예, 의원님,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법 위에 군림하는 행위 또 이런 사적인 린치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그거 장관께서 얘기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한 게 2주밖에 안 됐다고. 아니, 바로 그러면은 예. 장관이 이 국회에 와가지고 그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겠다. 똑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러면 경찰청장께서 장관을 믿고 바로 조치를 하고 그거를 막지 못한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경찰서장에 대한 부분도 인적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그냥 놔두면은요. 여러분들 이제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알아요?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공권력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법은 법대로 무너지고 경찰은 경찰대로 무너지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노총밖에 없습니까? 이 나라가? 의원님, 그 문제는 분명히 저나 경찰청장이나 의원님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그냥 어떻게 그런 사적인 린치 행위 같은 것 용납이 되겠습니까? 다만 의원님 상황을 저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제일 처음에 경찰 본대가 출동하는 시간은 좀 시간이 자, 걸렸고요. 그거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화문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이거 보안법 위반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 유법 여부를 이런 살펴보고 부분은요. 있습니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 11조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징역 10년 이상을 받습니다. 경찰청장께서. 이거 지금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피켓 들고 있으면은 분명한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그 부분에 여기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경찰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대놓고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대놓고 경찰 앞에서 폭행하고 이 문제 우리 장관님이 좀 강하게 지시를 하세요. 법은 법대로 딱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겁이 나가지고 민노총 겁나가 대한민국 살겠어요?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분명히 기준을 세우고 또 엄격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이석기 해화전화국 문제가 나오는데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소방청장님. 네네, 전에 들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은 해화전화국 터지면은 외국 통신 거의 다 마비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 대책을 세우는 겁니까? 네, 의원님 한번 다시 한번 더 대책을 하겠습니다. 지금 KT 문제가 한간에서는 그냥 뭐 과실이라든지 뭐 또 이런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한번 이렇게 시험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통신구 하나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기 이제 맡아야 될 경찰, 소방 또 총괄 우리 장관께서도 계시는데 만약에 역으로 해화전화국 이석기 같이 해화전화국 문제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마비되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거지. 그 대책이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해화전화국에 대한 방어 대책이 있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문제는 벌써 몇 년 전에 코로나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해화전화국에 대한 이 통신구 하나가 지금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덜썩덜썩 하는데
그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야 전화국에 대한 방어 대책이 있는 건지 그거 좀 자료 한번 줘보세요. 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장관님한테 우리 그 전체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 좀 다뤄가지고 종합 대책이 도대체 뭔지 이거는 이제 국가 신뢰도의 문제하고 굉장히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국 수석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민노총, 참여연대, 민변의 나라가 아니다. 뭐 표현이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장관님 그거 표현 맞습니까? 예, 조국 수석이 어떤 차원에서 쓰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점도 역시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누구도 특권이나 법에 군림할 수 없다라는 문재인 지지반을 정권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벌어졌던 일들이 종합 세트가 나온 거예요. 종합 세트가. 무소불위의 참여연대, 법위의 민노총,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민변. 이 종합 세트가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공권력이라는 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어찌 되는 건 저는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단지 하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법도 무너지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참여연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통제 하나 못하고 민노총이 전국 온 곳에 가가지고 기업주들 다 목 조우고 민노총이 지금 얼마나 늘어난지 아세요? 지금 언론방송 장악하고 이제 포털 장악까지 들어갔잖아요. 이 상황이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세요. 대책을. 또 하나는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예. 이재명 씨 지금 선거법 위반 문제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선거법 위반 관련한 게 기간이 2주도 안 남았잖아요. 예, 공소시효가 예. 공소시효가 2주도 안 남았는데 대책이 있어요. 예.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러냐고요. 선관위는 그런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분명하게 나오면은 선관위가 조사를 들어가서 공소시효 전에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지금 경찰은 경찰대로 암만 해봐야 경찰 우습게 바쁘고 심지어 이제 대통령 아들 취업 문제까지 들고 나왔잖아요. 그럼 선관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미 그 검찰에다 넘겼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조사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새로운 사건들이 지금 경찰에서 새로운 사건들을 걸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관위가 이 문제를 공소시효가 지금 2주도 안 남았는데 1번만 더 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하냐는 겁니다. 아니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냥 선관위도 뒤로 빠지고 경찰도 알고 민노총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소방은 대책 없이 그냥 사고 나면 뒤에 가서 지금 우연한 사고가 뭡니까? 가스 지난번에 폭발 사건도 우연히 보시고 지금 이 KT 통신구도 우연히 보고 어떻게 우연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국가 보안의 문제가. 그걸 그냥 그렇게 보세요? 아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나던 사건들이 지금 연달아 일어났잖아요. 소방 관련 소방청장님. 그게 해외 근로자가 풍덩 떼어가지고 그 사건이 터졌다고 보세요? 참. 선거관리 우리 사무총장님 네. 좀 조사 하셔서 빨리 기간 끝나기 전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빨리 조치해 주세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장님, 네. 장관님 같이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건들이 이 한
달 사이에 벌어졌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그럼 그것을 그냥 우연히 이렇게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국민들은 되게 우려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우려가 기후가 되도록 철저한 조사도 하고 대책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저 지적 감사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부가 무책임이나 무질서, 무법을 방관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보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혹시 어떤 다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 그런 것처럼 사실 연관이 된 건지 아니면 뭔가 우리들 스스로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인지 저희들이 꼭 따지고 분명히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궁극적인 내용은 다른 내용이죠. 화염병이 뭐 대법원장한테 지금 최초로 대법원장한테 들어가는데 나라 망했다는 겁니다. 경찰청장님, 네. 대한민국이 뭐 민노총 나라입니까? 도대체가 유성기업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폭행하는데 바깥에 있는 경찰들 조치했어요? 네, 저희가 나름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냥 보고 있으면은 경찰청장이 바로 직위 해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장부터 시작해서. 아니 도대체가 경찰의 기강이라는 게 뭐예요? 그 부분에 아니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걸 경찰이 보고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그 직위 해제 절차를 밟아가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민노총이 경찰을 우습게 보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해서 지금 그 진상을 확인하고 지금 보세요. 김천시청 시청 난입했잖아요. GM 사장실 난입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또? 공공기관이 다 난입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놔두니까 민노총 경찰 위에 민노총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만약에 그런 보고를 장관도 계신데 그런 보고 받으면은 바로 그 직위를 물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경찰이 힘이 실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 무슨 민노총 나라입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요. 경찰 공권력 위에 눈치 본다고 장관 눈치 봅니까? 장관이 운동권 출신이라서 경찰청장이 장관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가 뭐.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법 위에 군림하는 행위 또 이런 사적인 린치 같은 거 이런 부분들 그거 장관께서 얘기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한 게 2주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은 장관이 이 국회에 와가지고 그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겠다. 똑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러면 경찰청장께서 장관을 믿고 바로 조치를 하고 그거를 막지 못한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경찰서장에 대한 부분도 인적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그냥 놔두면은요. 여러분들 이제는 어떤 사태가 벌어진지 알아요?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공권력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법은 법대로 무너지고 경찰은 경찰대로 무너지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노총밖에 없습니까? 이 나라가? 그 문제는 분명히 저나 경찰청장이나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냥 어떻게 그런 사적인 린치 행위 같은 것 용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상황을 저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제일 처음에 경찰 본대가 출동하는 시간은 좀 시간이 자, 그거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이거
보안법 위반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 유법의 이런 부분은요,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 11조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징역 10년 이상을 받습니다. 경찰청장께서. 이거 지금 나는 공산당이 좋아야 하고 피켓 들고 있으면은 분명한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경찰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대놓고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대놓고 경찰 앞에서 폭행하고. 이 문제에 우리 장관님이 좀 강하게 지시를 하세요. 법은 법대로 딱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겁이 나가지고 민노총 겁나가 대한민국에 살겠어요? 분명히 기준을 세우고 또 엄격하게 집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께서 6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두 분 이쪽 앞으로 좀 나오시면 요즘 여기가 간사간에 참고인 진술 포함해서 5분, 5분으로 10분으로 한다. 그럼 동영상 좀 틀어주실랍니까? 참고인들도 동영상 같이 좀 봐주세요. 자,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저와 이 참고인들은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앞에 좀 들어주실랍니까? 앞에 경찰들이 차 위에서 죽창으로 무장하는 시민들한테 불이 있는 죽창을 가지고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버스에서 내밀어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 중상 있고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캡사이신 얼굴에 대고 그냥 바로 뿌려집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보셨죠? 저게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 떨어져서 그 다음 장면 주세요. 이 스피커 떨어집니다. 그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사진 올려보세요. 그 스피커 떨어져서 저분이 저렇게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아무 저항도 없이 경찰이 차별 박스가 있었잖아요. 방금 앞에 한번 들어보실래요? 동영상. 처음부터 다 들어보세요. 저 차벽에 밀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창으로 내리십니다. 버스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분 중상 입었어요. 경찰 스피커가 떨어져서 아까 그분이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2017년 3월 10일 현장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이 두 분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두 분이 위치가 어느 쪽에 계셨습니까? 네, 마이크 대고 앉으세요. 무대 뒤쪽인 것 같아요. 무대 뒤쪽에 저는
압사당해서 지금 수술을 하고 목 수술, 허리 수술을 했거든요. 말을 봐. 네. 무대진 쪽이 어떤 것 같아요? 압사 네, 압사당해서 저는 목 수술하고 허리 수술했어요. 7월 30일 날. 네, 지금도 서 있기가 오늘 너무 오래 기다렸고요. 서 있기가 지금 엄청 힘들어요. 옆에 참고인은 그 당시에 어디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쳐다만 보고도 손 한 번 안 내밀었어요. 저는 그 눈빛이 지금도 보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원래 수장 탄핵 발표하기 전에는 뒤에 있었어요. 맨 뒤에. 근데 탄핵 발표, 화면 발표가 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막 울면서 앞으로 청중을 막 이렇게 뚫고 앞으로 갔는데 그 앞에 제가 맨 처음에 본 광경이 아까 그 사진에 보는 그 버스 위에서 그 경찰들이 그 대죽창으로 막 그 아래에 있는 우리 애국자들을 갖다 막 계속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 피가 막 터지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경찰을 보고 왜 애국자를 이렇게 때리느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대나무 죽창 그 밑에 이걸 갖고 그냥 이렇게 아예 이렇게 새로 뽑아갖고 이게 버스랑 이렇게 내리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쫓아가서 때리지 말라고 막 소리치다가 저도 여기를 맞았어요. 여기를 비껴서 맞으는데 피가 좀 났고 그래갖고서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경찰들이 에워싸면서 거기다가 계속 얼굴에다가 추액을 막 갖다 이렇게 몇 중대로 서 있는데 겹겹이 서 있는 경찰들이 계속 얼굴에다 대고서 추액을 막 메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저쪽으로 또 돌아가는데 이쪽 맞고 저쪽 맞고 거기다가 이제 가스를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대굴대굴 뒹굴고 막 기침하고 막 토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 네 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외에 실신에서 실려간 분 중에서 돌아가셨다는 분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분 성함이 뭐죠? 그날 제가 보기로도 많은 사람들이 막 실신해 있는데 구급차를 막 아무리 불러도 오지도 않았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미 갔을 때 걔는 스피커를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 지나서 많은 분들이 막 쓰러졌고 호흡이 없었어요, 막. 그러다 그때 구급차들이 왔는데 빨랑좀 오라고 이 사람 숨 넘어간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뛰지도 않고 그냥 걸어서 마냥 오더라고요. 그래서 실려가는데 제가 그 어느 병원으로 가느냐 물으니까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실려간 사람들이 그날 10명이 넘었습니다. 구급차도 얼른 오지도 않았어요. 10명이 넘었어요. 구급차는 28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요. 얼른 오지도 저 않았어요. 방어계획서 좀 올려주세요. 방어계획서. 자, 이것이 그날 방어계획입니다. 저 오른쪽에 노란색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장인데요. 여기에 차들이 어느 지역 소속 차들이 많았습니까? 제가 맨 뒤에서 정확하게 봤는데요. 그때 들어올 때 차들이 전남차를 타고 전라도 차들이 쫙쫙 버스 경찰차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 스피커 떨어진 게 전남 소속 차가 맞죠? 전국차인지 전남차인지 분명히 전라도 차였습니다. 자, 이재문 청장님. 그날 전남 전북에서 경찰 동원됐죠? 예. 현장에는 스피커 떨어진 차가 어디 소속 차입니까? 서울차가 알고 있습니다. 전북차입니다. 전북차입니다. 네? 네? 전북이라고 합니다. 아니, 청장님, 지금 위정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거기에서 저도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 다 보고, 전북차의 스피커가, 아까 보셨죠? 누가 가서 밀는 것도 아니고, 스피커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경찰 징계 한 분 없어요. 오늘 이분 같이, 지금 전순자, 우리 참고인 같이, 그날 다쳐가지고, 수술받고, 지금도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그날 현장인데 어떻게 이 현장에 이거를 그냥 다 묻고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걸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수만 명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그냥 가면은 그게 묻혀지겠습니까? 이거 이주민 청장님 이거 재수사하세요. 돌아가신 분들이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경찰력 없다고 지난번에 민감용 청장이가 얘기했어요. 경찰력 분명히 경찰력을 쌓아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한국역으로 들어가서 계단에서 발표 죽은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저런 식으로 살육해버렸단 말이에요. 살육. 진짜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눈을 마주치고 있어도 깍듯도 안 해요. 이러다가 죽는구나. 죽는 마지막까지도 거기서 다 제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참고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렇게만 대륙창으로만 찍힌 게 아니고요. 그 밑으로 밀려가다가 그 맨 앞에 이만큼 그 하늘랑 빗겨나가는 데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빗겨나갔을 적에 저 경찰 이렇게 빗겨나가는데 경찰들이 쫙 이렇게 그 경찰 반대로도 옆구리를 맞았고요. 들어가면서 그 아사되는 사람 그 제 앞에 깐 사람이 깔려서 막 죽어가는데 그럼 경찰이 거기 있으니까 지금 끄내라고 이 사람 죽겠다고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이 사람 죽는다고 숨 안 쉰다고 막 치는데 경찰이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우리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기도 하나 안 들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를 그날 그렇게 아비간으로 그렇게 해놓고 이 사건을 묻는다는 건 여기 자유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 너무 기가 막혀갖고 정말 겨우 맨발로 신발도 없이 맨발로 집에 가갖고요. 한 달 동안 문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무서워갖고. 갈비도 여기가 붓고 허리도 삐고 머리도 다치고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주민 청장님, 그날 목격자가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많아요. 지금 청장님은 그 사고 스피커에 떨어진 차가 전북차인지 서울차인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조사 실신회가 들어가신 분 중에서 한 분이 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5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까지 조사한 것만. 이거 그냥 묻고 그냥 가겠습니까? 그러면 저 경찰차에 저 스피커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저렇게 피가 낭자하면서 돌아가신 분은 그분은 누구한테 하소연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사실 그 스피커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 중에 한 분이 경찰 버스를 탈취해서 그 차를 몰고 차벽을 계속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차벽턱이 차벽이니까 차벽을 막는 차벽턱이 흔들렸고요. 그 차벽턱 뒤에 있던 수원관리차에 있던 그 스피커가 흔들리면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망하신 분이 맞아가지고 사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정남기 농민 돌아가실 때 엄청난 폭력장을 했잖아요. 이분들은 경찰이 그 수많은 경찰이 차를 탈취당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버스 위에서 그냥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런데도 경찰들은 아무 책임 없어요. 도대체 저는 누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게 이념적으로 좌에 있든 우에 있든 이 정도 사람이 돌아가시고 76분 정도가 다치고 돌아가실 정도가 되면은 이건 뭔가 진상조사단을 만들든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이걸 그냥 묻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주민 청장께서 얘기하시는 것 또한 저는 재조사를 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날 경찰이 모든 동영상 다 찍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구해 있는 동영상 말고도 경찰에 있는 동영상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달라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수사는요, CCTV라든지 목격자 수사를 통해서 이 종결된 사안이 당시 버스를 탈취하고 버스를 추격함으로써 스피커를 던지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참가자는 저희가 종결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구속 통치를 했고요. 잠깐만요. 종결이라는요. 지금 피해자가 저렇게 다 다친 사람한테 한 번도 조사 안 받고 어떻게 종결이 됩니까? 수도 없이 다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조사 안 하고 어떻게 종결이 돼요? 그걸 그렇게 듣고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조원해주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고인께 신문하실 3월 10일 날 이정남, 김환식, 김혜수, 김주빈 네 사람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고경표, 조인한 두 분은 자살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역사상 비폭력하는 사람들이 경찰 수천 명이 있는 자리에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경찰청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는 승진계다시피 전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현재 선거가 이런 이후에 성공개 된다고 말씀 잘 하셨는데요. 네. 자, 이 사망 사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망 사건 보도 보셨어요? 네 사람이 사망했다는 이분들 이름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자, 그분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경찰의 진압은 청장께서 보세요. 아무튼 경찰 버스 스피커 떨어져서 두뇌골 함몰로 되어 있는 여기 자료, 소방청에서 준 자료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경찰 차에 스피커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나머지 세 분은 질식, 여기는 밀려가지고 경찰 방어벽을 쳤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전모 씨, 서울대 백병원, 박모, 삼성병원, 김모, 강북 삼성, 이모, 적십자병원, 조모, 적십자병원, 최모, 세란병원, 김모, 강북 삼성병원. 실신에서 실려간 분들이 9분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4분이 그 자리에서 심정지됐다고 나온 분이 4분이고요. 나머지 실신에서 실려간 분이 9분. 나머지 중경상이 76분이에요. 자, 경찰의 진압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실신하고 또 중경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청장님 말씀이 맞는지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 지휘부, 현장 진압대, 그리고 소방청 간에 통신 기록을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통신 기록을 주시면은 그냥 써서 주지 말고 통신 기록 자체를 주세요. 파일을. 그거 털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났는지. 아니, 이 문제를 덮고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경찰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를 덮고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언젠간 이게 밝혀지는데 이참에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국정감사장에 이 녹음 파일을 한번 틀어보자고요. 녹음 파일 오후까지 주세요. 녹음 파일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후에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좀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경찰청에서 자료를 주더라도 입을 좀 맞추고 주세요. 어째 사이버에서 주는 자료는 계좌를 만원 2만명, 대한민국 역사상 돈 만원 2만원 지원했다고 계좌 추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느 자유민주국가에서 4만 5천 명 계좌를 봅니까? 사이버에서는 4만여 명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고 경찰청에서는 2만 명이라 주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거짓 자료를 준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그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으세요? 예, 계좌 이제 계좌를 조회를 했던 것은 이것이 해운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아니요, 제가 묻는 말로만 답변해 주세요. 자, 이것은 경찰청에서 준 자료고, 자, 이것은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준 자료예요. 이 자료가 두 개입니다. 이번에 받은 자료가.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적상, 입건 거래 상대방의 인적상 약 2만 건을 확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 계좌에 입금한 약 4만 건의 계좌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요 자료 두 개가 다 경찰에서 나온 자료인데, 어느 것이 거짓말입니까? 네, 4만 건 중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제거하고 나니까 2만 건으로 이렇게 된 걸로 그래서 자, 예. 그러면은 오후 지릴 때까지 예. 자 4만 건 다 주세요. 저희들이 중복된 게 정말 반이 중복됐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 자료 다 줘보세요. 그러면은 경찰에서 국회에 자료 제출할 때 이거 협의도 안 하고 이거는 중복된 자료 4만 건 조회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4만 건 조회했다고 나오고 이건 2만 건 조회했다고 자료를 주면은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기관이 가져가 보니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그 청장님 말씀이 맞는지 네. 4만 건 다 주시고 2만 건 다 줘보세요. 저희들이 한번 맞춰볼게요. 이걸 가지고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2만 명 낸 사람을 경찰 생기고 이렇게 계좌를 다 뒤져본 정권이 있었습니까? 군사 정권에서도 2만 명, 4만 명씩 계좌를 그것도 많은 2만 낸 사람을 뒤진 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 불법행위 대상자이냐 아니냐를 구별하기 위한 불가피한 보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